번째 레슨. 이제 두 번째 레슨. 드디어 세 번째 레슨. 네, 뭐하고 사나 뭐먹고 사나 고민을 하는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요, 노후 준비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자산관리, 재테크 이런 이야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자리했고요. 오늘은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일선에서 실질적인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예. 자, 오늘 좋은 레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재테크 하려면 출발하기 전에 일단 종잣돈, 시드머니가 있어야겠죠. 예. 단적으로 1억 원 모으고 출발해야 된다. 이게 출발선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1억 원의 의미, 이 9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워렌 버핏 아시죠? 최근에 예.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파트너가 이제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찰리 멍거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얘기 중에 예. 이분은 뭐 투자의 현이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첫 번째 10만 달러를 모으는 게 가장 어려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 10만 달러면 이제 환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 한 우리 돈으로는 14억이 15억인데 지금은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1억 4천에서 1억 5천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우리가 체감하는 건 한 1억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정도를 모아 보시면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이거든요. 예.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운용을 할까? 어떻게 뭐 더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을 굉장히 어떤 교두보 같은 거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이 저축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저축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찰리 멍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다음에 미국의 철강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도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의 표시가 뭔지 아느냐. 그들은 항상 번 것보다 덜 썼다. 어허. 가난했을 때나 네. 부자였을 때나. 플러스의 흐름이 계속 돼야 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저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돈이란 것은 휘발해요. 만지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이체 시켜서 그냥 고정비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 저축하는 금액을. 그냥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라고 못 그쵸. 받아둬야 된다. 그냥 나가는 돈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저축하는 돈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적자 생존. 적으셔야 됩니다. 저축이 안 되시는 적자가 분. 그 적자군요. 예, 그러니까 적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가계부가 됐든 네. 뭐 현금 출표가 됐든 이렇게 적어보셔서 내 소비를 어떻게 통제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예. 우리가 이제 1억 원이라는 교두보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출발선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소비 패턴 잘 형성하고 또 저축 잘해서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어요.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이게 오늘 이야기의 본질이 될 것 같은데 예. 자, 저희의 목표 일단 오늘 저희가 세운 건 노후 준비입니다. 예. 노후에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지금 4050은 이 1억 원에서 출발해서 예. 노후 자금으로 얼마 정도를 마련을 해둬야 되는지 이런 이게 부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런 자료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그리고 가장 뭐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 생활비라는 개념인데 296만 9천 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네. 지금 이렇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실제 퇴직하신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들을 네. 보더라도 3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300만 원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어떠냐, 각자의 환경과 또 그렇죠. 네, 생활 내가 상이 퇴직한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녀가 독립해 있느냐, 이런 변수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 3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표준적인 개념인 거고 네. 구체적으로 개인한테 가게 되면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노후의 재무 설계를 하는 것의 가장 큰 본질은 네.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현금 네, 흐름. 캐시플로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은퇴 파산이에요. 아.
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 인적 자본, 내가 네. 퇴직하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네. 그게 인적 자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한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 구하실 수 있으면 은행 예금으로 8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3% 기준으로 할 그렇게 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세금 고려하지 않고 예. 이제 그래서 인적 자본 받으시는 국민연금, 뭐 그다음에 퇴직연금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연금저축계좌에는 개인연금도 있으실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한 수입원을 내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포트폴리오 짜서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이거를 고민하시는 것이 사실 노후 재무 설계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얼마가 필요하다보다는 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좀 고려해서 예. 그 어떤 현금 흐름을 좀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세대별로 연금 설계 전략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은퇴를 앞둔 50대가 매달 100만 원씩 여윳돈이 있다면 이럴 이걸 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보통 나이가 드시면 저도 50대 후반이지만 보통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관념부터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뭐 간단한 지표 중에 하나가 통화량 지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86년도부터 통계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통화량이 몇 배 정도 증가했을 것 같으세요? 통화량 증가. 예, 통화량? 예 84배입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게 2000년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으면서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고 지금 또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양극화도 심해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복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을 전부 다 예금에 넣는다. 네. 근데 나는 90세까지 살아요. 네. 근데 50세입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네. 네. 50만 원은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안전한 예금이나 적금을 넣을 것이고 50만 원은 저는 투자 상품에 넣어서 네. 뭐 ETF가 됐든 아니면 펀드가 됐든 요즘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이렇게 투자 상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저 네. 같은. 네. 단순히 뭐 예금 계좌에 넣고 뭐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건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물가 상승률. 우리 물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후의 생활비를 우리가 조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노후에 쓸 돈에 대한 화폐의 구매력을 지켜야 돼요. 예. 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투자 못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네. 절반 정도는 그냥 네. 마음 편한 곳에 넣고 네. 절반 정도는 어차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네. 투자 상품에 넣어서 인플레이션 해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밸런스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매월 500만 원씩 받기 평생 또는 당장 10억을 받는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무엇을 할 테냐라는 이런 밸런스 게임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 연금 복권이냐 로또냐 이 정도로 비유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연금을 선택해요. 단 그 전제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아하. 왜냐면은 우리가 장수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네. 장수 장수 리스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오래 살아요. 내게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 예. 없다는. 보통 측면. 그러고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 생각하세요. 그럼 여성분들 평균 수명 그러면 86세라고 그러는데 지금 40대 여성들 기준으로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대부분이. 100세 시대에 열렸다는 이야기하니까 예, 그 이상을 거의 내다봐야 90세 되겠죠. 넘어서까지 네. 삽니다. 그러니까 60세에 퇴직하시더라도 30년이 남았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나한테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5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예. 내가 장수 리스크를 거의 대비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선택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남은 시간이 많을 수 있는데 각자의 사정이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앞서 이야기한 시드머니 1억에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노후를 맞게 됐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이 한 1억 정도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노후 자금 1억만 있으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후에 대비가 안 돼요. 당연히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러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데이터가 갱신돼요. 네. 최근 데이터는 37.3%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퇴직하시는 연령이 72.3세예요. 이것도 세계 최고예요. 예. 이건 뭐냐면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일단 일자리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1억밖에 없으면.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벤트가 발생해요. 그런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질병 같은 게 올 수도 네. 있고, 뭐 자녀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론적으로 재무 설계에서는 최소한 6개월치의 생활비를 예비비로 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년치 정도는 한국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 1억 원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50% 내지 60% 정도는 네. 그냥 우리가 뭐 CMA라든가 MMF 같은 수시 입출금식 상품에 넣어놓고 뭐 30-40% 정도로 운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저라면 뭐 배당 관련 ETF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네.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 운용하는 게 지금 그게 뭐냐면 안정성과 그 다음에 수익성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그 은퇴 자금이 작을수록 어떤 분들이 되게 공격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삶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건데 네. 10억 원의 1%와 1,000만 원의 1%는 달라요. 그러니까 10억 원 가진 사람은 1%만 내도 돼요.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가 작으니까 1,000만 원 가지신 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10억 있으면 근데 그중에 1,000만 원이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하시죠. 네. 더 안정적으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지면 많은 분들이 공격화되고 그 단기 고수익의 유혹이 되는데 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절대. 공격적인 예. 이른바 한탕 심리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셔야죠. 퇴직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좀 필요한 경우였고 예. 뭐 건강 등의 리스크 고려해서 예비비도 좀 필요한데 예. 남은 금액 가지고 좀 안전하게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억 원의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예.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균적인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로 기준점을 잡아보죠. 예.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연금 저축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공식적인 데이터는 가계 저축률인데 가계 저축률은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예.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5% 이하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셔도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최소 30% 이상은 네.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월급이 300만 원이면 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냥 다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저는 한 90만 원 정도를 내가 연금저축 계좌로 운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저는 연금 상품은 뭐 제가 투자 회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투자 상품에 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뭐 S&P 500과 같은 인덱스 펀드 같은 네.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시장 수익률이에요. 네, 그냥 가만히 지수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시장만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S&P 500의 20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8에서 12%입니다. 뭐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10년씩 정말 고통스러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8에서 12% 정도 지금까지 나왔는데 네. 8% 수익률로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적립식으로 네. 20년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0년에 원금이 2억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총 수익은 2억 9,964만 5천 원 정도니까 약 3억 정도 돼요. 수익이 그만큼 나. 예, 5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돈은 그냥 3%, 요즘 3% 주는 예금도 별로 없거든요. 예. 3% 예금에다가 20년간 여러분들 넣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2억 9,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이제 예. 그 수익 굉장히 정도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시장 수익률만 쫓아가는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보장된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우리 역사적인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내시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직장 다니시면은 그 새 전소득에서 내주는 겁니다. 세후소득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9%인데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면 퇴직연금은 여러분들 1년 연봉의 12분의 1하면 한 달치 월급을 적립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내 한 달치 월급, 내 전체 연봉에서 세전 연봉에서 9%.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여러분들이 뭐 90만 원만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젊으신 분들은 네.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성과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함수는 뭐냐면 금액, 얼마나 금액이 크냐. 네. 두 번째 수익률,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근데 가장 이 중에서 과소평가받는 게 시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젊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투자가 중에 하나는 존 템플턴 경의 한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투자의 목적이 뭐냐? 그 세후 복리 예. 수익률의 극대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연금저축계좌와 같이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복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갖는 것 자체가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간에 베팅을 해야 된다. 네. 예. 반대로 이제 그럼 이렇게 열심히 넣은 연금저축이라든지 지금 3층 구조 이야기했잖아요. 예.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연금저축까지 이거 언제 찾아서 쓰는 게 타서 쓰는 게 좋을까 시점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예. 뭐 조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도 있고 좀 나중에 받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 어떤 쪽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제 조기 수령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최대한 5년 먼저 땡겨 받는 거예요. 그러면 1년당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공짜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년당 6%씩 깎아요. 네. 5년 받으면 30%가 깎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제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왜냐면 30% 깎이니까. 네. 근데 내가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각자의 사정이 다르니까.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조기연금 받고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사는 게 유리하게 계산하는데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왜? 내가 죽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다 그럼 받으시고 견딜만하다. 그럼 제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연말정산 받으실 때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 하시는데 그거는 55세 이후에부터 언제든지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연금이 뭐냐면 개인형 IRP랑 그러니까 퇴직 IRP랑으로 넘어가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넘어면 거기서 인출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뺏어 쓰는 게 좋아요. 세금 문제가 있죠, 이거. 예,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나눠 빼면은 30%를 깎아주고 10년 이상이 넘어가면 40%를 세금을 예. 깎아줍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인출하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은퇴한 세대가 이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끝으로 이거 짧게 좀 저는 세 부탁드릴게요.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절대 금융사기 당하면 안 된다. 금융사기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많아집니다. 예. 예, 뭐 인지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일본이 우리보다 이런 고령화 20년 앞서 있는데 이런 금융사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두 번째 과도한 투자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네. 세 번째 무리한 창업. 그러니까 창업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무리한 창업 안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 예. 관리에 좀 방점을 많이 찍어주셨습니다. 저 오늘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님과 함께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